에릭 아담스 시장은 난민 위기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워싱턴으로의 여행에서 돌아오며 구원의 손길은 없다는 암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레녹스 힐 네이버후드 하우스에서 연말을 맞아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2024년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로 1달러 인상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난민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떠난 워싱턴으로의 여행에서 돌아오며 구원의 손길은 없다는 암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7일 아담스 시장은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뉴욕시의 난민 위기에 대한 더 많은 연방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아담스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워싱턴에서의 매우 생산적인 하루라는 낙관적인 글을 게시했지만 8일 그는 기자회견에서 구원의 손길은 없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당분간 이번 위기는 뉴욕시가 떠맡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아시다시피 이곳 뉴욕시에서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예산안을 수립해야 했고 70억 달러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에는 작년부터 15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입됐으며 그로 인해 경찰, 위생 및 교육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넘기면서 뉴욕 지역 난민 유입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일주일간 뉴욕으로 유입된 난민은 2,600명 정도였지만 그 이후 일주일간은 3,609명으로 한 주 새 40%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애리조나주 국경도시 루크빌로 넘어온 난민들이 대거 뉴욕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봄 이후 뉴욕 지역으로 밀려든 난민이 15만 명을 넘었으며 이미 많은 난민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지만 현재 최소 6만 6천 명 이상이 뉴욕시 쉘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10월 1일 이후 2024 회계연도 난민이 5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만 3천 명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난민이 가장 많이 넘어온 국경 지역은 텍사스주의 엘파소, 리오그란데밸리, 델리오 등으로 집계됐지만 최근에는 멕시코의 마약 조직 시나로그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지역과 맞붙은 애리조나주 루크빌로 넘어오는 난민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학생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연방 및 주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은 주 및 연방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9일 뉴욕주의 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반유대주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캠퍼스 내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주 및 연방기금 수여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빠른 징계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젊은 인재 양성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저명한 대학의 총장들이 반유대주의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비난하지 못하며 유대인 학살 요구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요구하는 것은 캠퍼스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말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렇다 등 모호한 답변을 함에 따라 강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레녹스 힐 네이버후드 하우스에서 연말을 맞아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소재 레녹스 힐 네이버후드 하우스가 주요 멤버인 김광희 뉴욕 가정상담소 설립자와 함께 한국 전통무용가인 이송희 씨와 민요 전문가 김정희 명창을 초청 9일 할리데이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100여 명의 레녹스 힐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신명나는 한국 전통 공연들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녹스 힐 멤버인 김광희 가정상담소 설립자는 레녹스 힐 센터의 한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 소사이어티에서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데 여기 오는 많은 올드 어덜트 분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로서 모든 걸 감사하고 우리의 전통을 쉐어하고 음악도 쉐어하고 또 다른 것은 연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외롭거든요. 그 외로운 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94년에 설립된 레녹스 힐 네이버후드 하우스는 새 이민자들의 자녀들에게 무료 킨더가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레녹스 힐 커뮤니티는 유아기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게 다양한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맨해튼 곳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크웬 레녹스 힐 시니어 센터 부국장은 레녹스 힐은 남녀노소, 모든 인종을 포용하는 단체라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mmunity, we foster a place where everyone can come and share what they value so much that is so important to everyone of here. And we want this to be a place that everyone feels safe, welcomed, and also share their culture and aspirations that unite us together. 이송희 무용가와 김정희 명창은 이날 공연에 참석한 관객들과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로 1달러 인상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올해 5월 발표한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와 나소, 서폭, 웨체스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주 다른 지역의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인상됩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1년에 0.5달러씩 인상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북동쪽 지역의 도시임금 소득자와 사무실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비율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인상하게 되는 것은 많은 뉴요커의 구매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주의 재정에 기여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2024년도 최저임금은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시간당 1달러에서 15.13달러가 될 예정이며 코네티컷의 최저임금은 15달러에서 15.69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독재로 치달을 것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독재를 연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뉴욕에서 열린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에서 뉴욕타임즈가 오늘 내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왜 독재자가 되고 싶은지 아느냐? 나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석유 시출을 재개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미국을 구해내고자 한다며 내 선거운동은 부패한 정치 집단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내는 정당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취임 첫날만 빼고 첫날엔 멕시코와 남부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독재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독재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계속하자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진영은 이를 반기며
독재 논란 이슈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하원 의원 사퇴를 선언한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으며 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해야 할 일은 재건, 복구, 쇄신이어야 하며 선거운동이 복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는 그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복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트럼프에게 복수를 멈추라고 계속 조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 내각에 들어갈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지난 6일 올 연말 연방하원 사퇴를 발표했으며 나흘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트럼프 호위무사로 나선 셈입니다. 미국인 절반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시건대 경영대학원이 지난 5일과 6일 미국인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8%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27%,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대답은 11%에 그쳤습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 중 65%가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유권자는 같은 대답이 32%, 무당파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감이 급증하면서 연방의회의 우크라이나 예산 증액 문제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군사재정적 지원이 너무 많다는 답변이 40%에 달했으며 적당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30%,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대답이 13%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25%만이 경제가 좋다고 답변했고 79%가 물가 상승이 경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지만 지수 상승폭은 올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자사 단말기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업체 CEO 등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에는 S&P 500 지수가 4,808까지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해 최고치 5%에서 3.8%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주식시장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33%가 소비 위축을 꼽았고 경착륙이 31%,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연준이 내년 7월 이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겠지만 상승폭은 약 4% 수준으로 올해 상승률 19%에 크게 못 미치며 올해 장중 사상 최고치인 4,819는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예상외로 크게 둔화된 요인으로 가전제품과 항공권, 자동차 하락이 주효되는 반면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풀이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가전제품 등 내구 제품목 가격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가전제품 시장조사기관도 텔레비전 등의 가격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등 첨단 기술 가전제품 가격도 지난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도 가전제품 가격은 안정적이거나 지금보다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항공권 요금도 올해 코로나19 때 여행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보상 성격의 여행으로 급등하는 듯 했으나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기 투입을 늘리고 할인 판매를 함에 따라 항공료가 내려갔습니다. 항공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7개월 중 5개월 동안 내려갔으며
10월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공급이 딸리면서 웃돈 거래가 됐던 자동차 역시 공급망이 안정화되면서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월 신차 평균 가격은 4만 5,3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4만 7천 달러보다는 조금 내린 상황이며 다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10,000 이상 높은 것입니다. 전자제품, 항공료, 차량 등의 가격이 내리고 있지만 단 하나 아직도 잡히지 않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의 대표적 품목인 식료품입니다. 지난 10월 식료품 가격은 전년보다 2.1% 올랐으며 신선식품 가격은 예년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포장상품 등 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선정됐고 뉴저지주 저지시티와 포트리가 10위권에 올랐습니다. 금융정보를 다루는 머니 매거진이 미전역 1,37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생활비와 경제적 기회, 교육 환경, 주택 상황, 의료 등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1위에 올랐습니다. 아틀란타는 인구가 약 49만 명에 가구당 중간소득이 약 8만 3천 달러, 주택 중간가격이 39만 4천여 달러, 실업률이 3.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2위는 아리조나주 템페, 3위는 워싱턴주 커크랜드, 4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 5위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뉴저지 저지시티가 인구 28만여 명의 가구당 중간소득 9만 2천여 달러, 주택 중간가격 60만 5천 달러, 실업률 3.9%로 10위에 올랐고 캘리포니아주 도시 중 가장 상위에 랭크된 어바인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포트리가 인구 3만 9천 명에 중간소득 9만 2천여 달러, 주택 중간가격 45만 달러, 실업률 3.5%로 14위에 랭크됐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살기 좋은 50개 도시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뉴욕주에서는 롱아일랜드 글렌코브만이 3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은 7위, 미시건주 애나번은 8위, 플로리다주 탐파는 9위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승인을 압박하기 위해 내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전격 초청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5시쯤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0스트릿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40대 한인 남성 박모 씨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밤 맨해튼 웨스트 112스트릿 소재 세인존스 성당에서 한 남성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조각상을 훔치려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어제 관련 동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 밤 맨해튼의 59스트릿 렉싱턴 애비뉴 전철역에 정차한 6번 전철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한 미국 대사,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으로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성김 전 대사를 자문역으로 영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 결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이 2,260억 달러로 전년보다 887억 달러 늘었으며 세계 최고의 부자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가 부동산 개발회사 아크하우스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리케이드 캐피탈로부터 주당 21달러, 58억 달러의 매도 제안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 10년간 7억 달러의 계약을 했으며 이는 연평균 7천만 달러로 메이저리그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킴스 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 보석과 함께하세요.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